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관리비 연체율 설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전산회사에 요청이 있어서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계약이 그러니까 규약에 대해서 첨부를 하여 보내면 전산회사에서 원래는 세팅을 해줍니다. 이게 그 컴퓨터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쓰는 건데 그 프로그램 설정에 관련된 거는 단지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전산회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부 더러 그 전산회사의 담당자분이 직접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사는 보기 전에 그 카테고리를 어디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려야 돼서 그 XPRP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얘는 부가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부가 안에 기초 정보에 연체율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등록을 해줘야 나중에 이게 등록된 거를 단지 그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거기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끌고 와지기 때문에 확인은 거기서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실 때는 수납할 때 한 달 뒤에 연체율에 대한 샘플 세대를 찾아서 만약에 한 달 미납인 세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대에 대해서는 연체율 계산하는 게 보기 뭐 체크하시면 식이 나와요. 그 식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할 때는. 근데 전산회사에서는 한 거는 그쪽에서 믿고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정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체 세대의 그 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카테고리는 부가의 기초정보의 연체율 등록으로 가시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적용 연월에서 이제 이거는 현재 날짜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삭제는 체크고요. 웬만하면 기존 거는 삭제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던 미수관리비 그 과거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야 되죠. 그 전 시점의 연체율로. 그렇기 때문에 삭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등록한 거 현재 시점에 적용할 게 잘못됐다. 그때 삭제는 해도 돼요. 근데 전 시점에 예전에 있던 관리규약에 해당됐던 연체율 기록들, 즉 이력들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구분은 관리비고요. 순번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고 적용 연료는 규약이 변경되는 시점, 연체율이 변경된 시점부터 해서 날짜를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 여기는 그 2100년으로 된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그 8월부터 바뀐다. 그러면 2024년 7월까지로 설정해 주셔야겠죠. 8월부터는 8월 분부터 2024년 8월부터 설정해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적용 기간은 이 적용 기간은 달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요 밑에 그 2013년 거 요걸로 보시면 작지만 0으로 되면 연체요율이 아니라 납부 마감 기한 안에 납부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0으로 하고요. 기본율은 2%로 합니다. 2%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2%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적용은 0이니까 곱하기 2하면 0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한 달부터 두 달까지는 2% 간다. 그죠? 여기는 석 달치하고 넉 달치까지는 5% 간다. 이거는 누진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에서 8%까지 간다. 이거는 10%고 9개월에서 12개월, 즉 1년까지는 15%로 연체율을 등록한다. 그리고 13개월부터 99까지는 맥시멈 정해놓은 거죠. 그때는 기본 연체율을 20%로 한다라고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전거니까 냅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진율이 있다면 하는 건데 규약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누진율 같은 거는 그 전에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 규약이 바뀌면서 연체율이 좀 조정된 상태여서 그것 때문에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거는 전산 들어왔고요. 좌측은 그 해당 단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연체율 등록하는 화면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건은
저한테 질문한 세대는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5%고 2개월 초과, 즉 2개월 초과라고 하면 3개월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규약은 이렇게 써도 내가 헷갈리지 않게 쓰시면 돼요. 3개월 초과면 초과는 그걸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결국엔 3개월부터 얘는 3개월부터 1년 이하, 즉 이하는 1년까지 포함되는 거죠. 즉 12개월까지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12개월까지는 9% 한대요. 그리고 1년 초과는 12개월 이상이니까 13개월부터는 12%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초과 미만, 이상, 이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여기는 13개월 이상이죠. 자, 그럼 하겠습니다. 여기서 행추가를 들어가세요. 적용 연월은 2024년 8월, 요거는 뭐 크게 건드릴 건 없고 행추가. 여기서 보면 여기다 추가하면 빨간색이 먼저 뜹니다. 왜냐면 얘가 적용 연도를 2100년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바꿔야 된다고 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용 연월과 적용 기간이 다른 해가 중복됩니다. 라고 됐죠. 자, 그럼 여기를 바꾸셔야죠. 언제? 2024년. 이건 너무 손으로 할게요. 2024년 7월까지. 4년 7월까지. 얘도 2024년 7월. 얘도 2024년 7월. 2024년 7월. 2024년 7월. 2024년 7월. 하고 여기는 2024년 8월. 하면 이제 이게 색깔이 없어져요. 그리고 2100년 12월까지 이거는 자동으로 내가 최대치를 해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메모장 했던 거 한 달에서 두 달까지 5%죠. 그럼 여기서는 한 달에서 두 달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납기 기간 안에 하는 거는 0으로 시작한 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0 치시면 안 돼요. 아까 그 기본 요율에 요거 아까 5% 하기로 했죠. 5%. 여기 누진율 없어요. 그리고 적용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024년 8월부터 자 얘는 달수로 바꿀 거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중복되니까 얘가 미리 떠진 거예요. 그럼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5% 하기로 했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안 떠요. 다시 2024년 8월부터 이번에는 그 2024년 8월부터 한 것 중에서 석 달부터 12달까지는 우리가 9%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한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24년 8월부터 얘는 자동으로 2100년 가는 거니까 건들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시고 13개월 1년부터 99년까지는 맥시멈 12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단 저장해 볼게요. 저장. 자, 그러면 이제 팝업이 되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체료 상세조회 리포트에서 연체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확인하라면 하시면 돼요. 일단 확인. 이제 그 확인을 누르면 이 연체료 상세조회라는 그 출력물이 나와지거든요. 얘를 인쇄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우리가 이제 할 것 중에 얘는 2021년이고 쭉쭉쭉쭉 가면 이제 이게 최신 게 맨 위로 오르거든요. 2024년 8월 0은 0일 때 부가금액 10만 원일 때 납기도 10만 원이면 연체료가 5천 원. 그래서 10만 5천 원. 그리고 1개월일 때 10만 원에 5천 원, 10만 5천 원. 자, 그러면 여기 금액이 10만 원에 5%니까 5천 원은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아파트는 1할 계산이잖아요. 이 5천 원은 날수별로 계산해요. 잠깐 펜 좀. 자, 만약에 이 5천 원에 대해서 이제 첫 달은
납기 내로 하면 10만원에서 연체료 0이니까 10은 맞고요. 납기 후니까 납기일 지나면 5천원에 대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료가 5천원 생기죠. 그러니까 10만원에 곱하기 100분의 5죠. 그러니까 이게 0.5로 0.05는 0.5는 50%고 0.05로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에 곱하기 0.05. 그러니까 5천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람 0.05니까 얘가 5천원이 맞고요. 5천원이 맞고, 그러면 이 5천원이 바로 첫날부터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천원이 날수가 만약에 13일 만에 납부했어요. 그러면 13일이죠. 365일 중에 13일. 그러면 5천원 곱하기 13 나누기 365. 1월 가세니까 아파트는. 그러면 13일 이후에 납부기한 이후 하면 178원 정도를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5%가 맞는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설정한 것 중에서 그 이자율이 또 석 달부터는 9%였잖아요. 그죠? 그럼 석 달부터 내가 9%가 맞는지. 9%가 맞죠.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확인해서 이제 인쇄는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포인트로 바꿔서 지우고 이제 얘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카테고리가 단지 관리로 가서 관리비 부과 환경 등록으로 가셔야 돼요. 요거 찾으시려면 단지 관리에 환경 설정에 관리비 부과 환경 등록으로 가셔야 돼요. 단지 관리에 한번 혹시 모르니까 칠까요? 단지 관리에 환경 설정에 관리비 부과 환경 등록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되시고 들어가서 다시 아까 바꿨으니까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그 연체료, 445일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뭐 다른 항목들은 못 보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기타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얘를 눌러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요. 그럼 화면 좀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 전께 반영이 돼서 끌어와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저장한 게 끌어와지는지는 전산회사에서 한번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 거는 연체율이 1년 안에 거는 12%, 1년 초과는 15% 더한 27%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눌러봐도 방금 전에 제가 저장한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전산에서 한번 물어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납할 때도 마찬가지. 수납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세대 하나를 연체료가 제대로 됐는지 보려면 연체계산복이라는 게 있어요. 수납에. 이걸 체크하시면 여기 연체료 계산 식이 나와요. 이제 이 식이 맞는지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 전 요율이 이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얘가 수납일 구가 아니라 요거 한번 전산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지금 전산회사하고 통화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여튼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여기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요. 참고로 알려드리는데 전산회사에서 개월별 연체료 등록 변경은 전산회사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저희 경리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그 직원한테 요일 변경 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이 아파트에서 해라라고 말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정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이거를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 날 다시
확인차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전산회사 직원이 잘못 말했다면서 규약을 다시 보내주면 설정도 하고 변경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하면 그 전산 세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산회사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더러 직원들이 잘못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분께 다른 담당자하고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라.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런 건 전산회사에서 해준 게 맞다. 설정에 관한 건데 왜 이걸 아파트에서 해주냐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피드백 받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관리비 부과 환경 등록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 연체료 1할 계산 방식 관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관리자. 이거는 관리자에서 한 번 더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개월별 연체료 여기 주황색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개월별 연체료 등록으로 이렇게 순번이 뜨죠. 그 중에서 확정 여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전산에 반영된 거고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되면 이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이것들은 그 날짜하고 요일은 날짜는 이건 맞는데 요일이 좀 바뀌었죠.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앞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앞전에 설명드린 그 요율과는 다른 요율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는 2월부터 1년까지는 9%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12%로 되는 건 맞는데 그 앞전 거는 변경된 게 없다고 고정으로 5%는 하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확정하는 걸로 하고 자정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설정 여러분들이 건들지 마세요. 어떻게 보는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